안녕하세요, 채벌헌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한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미니 035 캐빈의 차주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경기도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제 친구이자 장비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의 채불이나 앞으로의 장비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에서 017-035로 사업하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035 캐빈의 차주이시고 네. 035하고 017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두 대씩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두 대씩 4대. 네. 총 경력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저희 이제 집안 삼촌 영향을 좀 받아서 21살에 이제 군대 중장비 운전병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이제 대형 장비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미니 장비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전역을 다 다니시는 거죠, 그죠?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다니고 이제 친한 가까운 사장님들이 멀리 지방으로 출장을 가시면 이제 친한 분들 거는 제주도 제외하고는 가죠. 총 경력은 그럼 20년 가까이 되신 거네요? 20년이 좀 넘죠.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나이가 저희가 40이 조금 살짝 넘습니다. 넘는데 20년이 넘는다고 하면 반평생을 굴삭기 인생을 하신 겁니다. 그죠? 이제 제대하고 잠깐 남들처럼 치킨집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어떤 브랜드의 특정 브랜드 때문에 한 6개월 만에 문 닫은 적이 있죠. 아, 잠깐 하고 또 오시고 네, 또 하고 다시 또 이제 오시고. 결과적으로는 중장비죠. 결국은 돌아오셔서는 굴삭기 여기 미니에 대해서 굴삭기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장비 소개에 대해서 한번 저도 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뭔가 조금 특별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장비 소개를 먼저 한번 하고 나중에 올라가서 인터뷰를 따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박민현 사장님, 장비에 대해서 되게 좀 특이한 게 많아요. 메이커라든지 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이제 일본 히타치사 ZX35U라는 035 모델이고 요즘 추세에 따라서 포크레인에 이제 회전 링크나 회전 암, 틸트 이런 이제 회전 어태치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각자 본인한테 맞는 이제 어태치들을 다 장착을 해서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보다는 암이 더 여러 가지로 각도가 많이 나오고 각도가. 예, 사실은 틸트 로테이터가 정말 안 나오는 각도가 없이 많이 나오지만 틸트 로테이터는 사실 거의 장비 때에 준하는 가격 때문에 금액대가 너무 네, 비싸다. 너무 비싸죠.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좀 너무 사친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이것저것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회전 암이 가격 면에서나 좋더라고요. 효율적이고. 기본적으로 회전암이라고 하면 일반 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달린 뭔가 특별하게 달린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붐이라고 하고 일본 저희들은 투붐이라고 하는데 여기 투붐에 되어 있는 이 장치를 보고 이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장님? 그렇죠. 이제 회전 축이 돌아가는 거죠. 회전 축이 돌아간다. 네, 여기서.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작동을 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영상도 있을까요? 이 장비는 언제 뽑으신 거예요? 이게 23년 1월식이죠. 23년 1월씩. 네. 장비를 켰고요. 이런 식으로 360도로 돌아갑니다.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이렇게 되면 구석구석 모래를 파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물이나 이런 걸 부어줘야 할 때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좀 사각지대가 좀 많이 없어지는 느낌이죠. 실내도 한번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예, 촬영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선풍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도 장비가 캐빈 장비다 보니까 에어컨도 있고 후방 카메라, 그죠? 그 다음에 선풍기 2대는 개인으로 아마 옵션으로 하셨던 것 같고 여기에는 핸드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건이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제로 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레바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던 것처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비가 뭔가 모르게 조금 웅장해 보이고 뭐가 조금 더 자, 장비 촬영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위에 올라가서 채불에 대해서도 한번 박민현 사장님과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민현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채불에 대해서 저보다 장비 경력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분들과 많이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채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간절하실 수도 있고, 저는 저보다도 뭐 선배이자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을 지금도 얻고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일도 다니고 있는. 그리고 먼저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채널에 스티커가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트럭이나 아니면 트럭, 뭐 저희들 운반차가 대부분 있죠. 장비나 뭐 큰 장비에서도 있고, 제 사비로 이걸 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이제 앞으로 붙이고 다니고 더 진심으로 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이제 스티커도,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현장에서 저를 보시거나 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이런 게 좀 많이 이슈가 되고 홍보가 돼야지 저희들 건설 기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유명 연예인 집에 이제 채불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진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결제가 안 되었으면 저는 거기에 현장에서 제가 1호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 소장이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언제까지 무조건 마지막 약속을 지켜달라. 작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께 400만원 채불금 중에 196만원, 정확하게 2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 돈이 채불되어 있었는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채불에 관련돼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입금이 안 되면 카메라 들고 현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현장 위치도 알고, 그리고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세금계산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 증거자료는 제가 캡처를 해서 나는 아마 영상에 이쪽 상단에다가 제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인 즉시 뭐냐,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보잘것 없고 조금 더 너무 작게 소소하게 출발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지 이 건설 경기 기반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박민현 사장님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아요. 20년을 넘게 하셨으면 주변에서 채불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좀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거고 하실 텐데. 그렇죠. 장비를 다시 되팔고 월급쟁이로 다시 가시는 분들도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장비 사업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제 사업은 사업을 하신 지 11년? 예, 11년 정도 됐는데, 저도 완벽한 수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남들보다는 조금 운이 좋았는지 뜯긴 돈이 좀 적죠. 뜯긴 좀 얼굴이 좀 무기인지라 이 일은 뭐 저희들도 덩치가 약간 있다 보니 약간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상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카드 단말기도 들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장비 업계에선 거의 뭐 카드 단말기를 거의 최초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뭐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들한테 줄 돈은 없어도 자기들 밥 먹을 돈은 카드를 들고 다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점심을 먹으면서 당연히 카드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역이용해서 아까 그것던 카드를 달라,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미수가 좀 남들보다 적은 편이긴 한데, 또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뭐 강압적으로 카드를 이제 받아서 결제를 이렇게 빨리빨리 받고 하면 거래처가 끊기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제 거래처들은 그냥 일 끝나면 카드를 주세요. 오랜 조금 그게 이제 좀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미 자리가 잡혔죠, 제 거래처에서는. 그래서 뭐 저는 카드기를 거의 뭐 한 달 매출 중에 절반 정도는, 제 거래처 절반 정도는 이제 완벽하게 카드로 결제를 그렇죠. 하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식당에 가서도 요즘에는 뭐 노쇼 사건이라 그래서 뭐 족발 하나 시켜 먹고도 남녀 둘이서 와서 나가버리면 뉴스가 나오는 세상인데, 저희들은 하루가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본? 네, 그렇죠, 기본이. 근데 그거는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게 뭐 저희들도 똑같은 개인 사업자고 저희들은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될까? 그냥 누구 하나 죽으면 뭐 굴삭해 전복해서 기사가 사망했다, 그런 뉴스 진짜 10초짜리 하나 나가고 하는데, 사실상 이 채불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90% 이상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얘기를 해봐도 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일이 힘들다고 얘기해서 이 더위, 땡볕 더위에서 뭐 열기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37도가 넘어가는 데서
그늘 한 점 없는 데서 일을 해도 다 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채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을 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못 받을 때 정말 살인 충동도 느끼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뭐 많은 나쁜 놈들이 있지만, 근데 이 채불에 대해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채불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가감하게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무언가가 좀 아니면 이슈가 되던지, 좀 누군가가 한 발 앞장서서 좀 나서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건데, 건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보통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준공을 받기 전이나 하자보수나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후불제가 아니고 그냥 뭐 후불제일지라도 뭐 미수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감시단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아니면 뭐 나라에서 감시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서 뭐 미수가 있다든지 근로자나 뭐 건설기계나 미수금이 있다고 하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을 안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이슈화가 되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응원과 그 다음에 격려와 많은 뭐 조언들을 해주시면 거기에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앞으로 채불헌터의 채널에 대해서 채불헌터한테 앞으로 장비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이용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채불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옳은 컨텐츠죠. 채불을 조금이나마 사업자들의 채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지만, 사실 이제 또 이치적으로 봤을 땐 채불이 없는 세상이 돼야, 그래서 이 채불헌터가 나중에 차츰차츰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이제 컨텐츠를 주제로 더 발전해 나가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채불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이 채불 컨텐츠가 아닌 다른 영상으로 조금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